와인 산책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책본문이 있어가지고 적어놨거든요. 처음에 고대로 시작을 해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보니까 네. 거기도 와인이 써 있다고요. 27쪽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에는 맥주와 와인 그리고 술집 출입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상세히 서술돼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원에 기거하지 않는 여사제 혹은 여제사장이 술집을 열거나 맥주를 마시려고 술집을 찾으면 화형에 처한다. 뭐 이렇게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률이 아예 함무라비 법전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대에는 그만큼 이 술을 좀 신성시하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한 걸까요? 자, 이제 실제로 아까 뭐 맥주로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저게 뭐 282조인가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이. 근데 어쨌든 인류가 그전에는 이제 아직 문자가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역사 이전이라서 와인을 마신 흔적을 고고학적으로 찾을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는 거는 이제 이때 메소포타미아 시대 때부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저 시대 그리고 중국도 고대는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조차도 이 맥주와 와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술로 쓰는 데도 많아요. 예, 그 기독교 구약 시편에 보면 포도주로 보통 번역을 해놨는데 네. 예. 술에 대한 찬미를 예. 하는 식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시편에. 아, 그럼 그게 맥주일 수도 있고 포도주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술을 통칭하는 거예요? 술을 통칭하는 그렇게 혼돈해서 쓸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뭐 맥주, 막걸리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는 이제 당나라 때부터 와인을 많이 마셨다고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태백 같은 경우 실제로 우리가 뭐 중국 술만 마신 줄 아는데 와인을 더 많이 마신 걸로 추측이 돼요. 조만간 중국 네티즌들이 와인도 중국이 원산지라고. 그러긴 좀 힘들 건데 어쨌든 자기들의 주선인 이백이 와인을 엄청 마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당시 어쨌든 술에 대한 개념이 이게 뭐 중국에는 보니까 왕헌이 쓴 시에는 포도 미주로도 나오고 그게 이제 포도주 마셨다는 게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당시는 술을 사회적으로 아직 술이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이렇게 빚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의 희귀성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법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비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 당시 법률로는 굉장히 나름 그래도 포용성이 있는 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마 술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컨트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막걸리 1,000원씩만 하면 사지 않습니까? 소주도 뭐 1,000, 2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술은 싼 것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술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곡물, 마시는 곡물이나 과실을 갖다 많이 소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 만들어 가면 그게 쌀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아세요? 한 병에? 최소한 1kg 이상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조 500년 동안에 계속 금주령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보릿고개 때 보리도 다 못 먹는데 쌀 가지고 술 만들면은 그래서 옛날엔 위스키 온도록 생각하시지만 소주 온도록도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게 전 세계적인 성향이에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풍년 들더라도 몇 년 이상 계속 배고프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렇게 귀한 술이에요. 귀한 것이 귀한 음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조선조 500년 동안 금주면서 단 2-3가지만 관원상제 때 사람이 혼사가 있거나 그다음 흉사가 있을 때 제사 지낼 때. 아, 그래서 제사 문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사실. 술을 먹으려고. 술 먹고 싶어가지고. 예. 모든 법전이고 가장 엄격한 법이 뭔지 아세요? 주세법이야. 한번 보세요. 그렇군요. 아, 술은 세금을 매겨도 예. 안 마실 수가 없어. 그 국가로 보면 이게 인류에게 술이라는 것은 이 불법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 마실 수 마시는 없는 마약이기 거거든요. 때문에 합법화해주는 대신에 아무리 세금을 매겨도 마시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국가로 보면 현찰을 그렇죠. 땡기는. 그래서 몰래 술 마신 걸 못하게 하고 아무나 술 마신 걸 못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각종 모든 법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그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도 하무라비 법전 물론이고 맞습니다. 모든 예. 법을 보시면 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아까 유시민 작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5쪽부터 해서 와인이 너무 귀하고 신성하고 파라오와 제사장 등의 사회 최고 엘리트 등이 즐겨 마셨던 술이었기 때문에 35쪽부터입니다. 와인을 저 이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와인을 마시고 취한다는 것 그 자체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네. 유한계급, 예. 과시적, 자, 그래서 과시적 음주.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예전에 이집트의 그런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벽화를 보면 너무 신분이 높은 나머지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실려가는 벽화가 이거예요, 있다. 예. 예, 이렇게 아예 한번 벽화에 이게 줌이 남아있을 되는지 정도로 모르겠는데 아무나 저렇게 실려갈 수 없어. 그렇죠. 이거는 그 이집트 시대 아까 뭐 우리 정 박사님 그 막걸리 한 병 만드는데 한 1kg의 살이 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와인 이거 쌀을 줘야 됩니까? 0.75리터 만드는 데는 한 1.2kg의 포도가 듭니다. 참고로. 예. 그리고 포도 한 이 정도는 써야 되는 거네요. 1.2kg를 접을 짜면 한 0.75 한 병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그 이집트 때는 지금 같으면 뭐 모르겠어요. 차로 그 부의 외적인 과시 이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 시대는 와인을 일반 백성들은 다 맥주를 피라미드 마셨고, 지을 때 예. 인부들은 맥주를 마신다고. 맥주를 마셨고 그걸 공급 안 한다고 뭐 해가 스트라이크 네. 했다는 뭐 기록도 있는 거 마늘을 안 준다고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와인 냄새를 풍기면서 예. 술이 취했다는 거는 그것 자체로 뭐 부의 외적인 어떤 그 표시예요. 야, 그럼 우리 방송 오늘 진짜 이거 우리 그냥 엄청 위에 부자입니다. 맛이에요. 우리 완전 유한계급 네, 됐어. 플렉스 했네요. 네. 플렉스 그것도 종류별로 그래서 네. 왕이 와인을 파라오 와인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러면 저건 아주 결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찌질한 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껏 마시고 얼마나 그런 문화가 그 나름 그 상류 사회에 만연했냐 그러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그 노예가 주인이 꽐라댔을 때 3명이 어떻게 제일 편하게 주인을 모시고 가는지 2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피라미드 안에 벽화로 다 그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같으면 모르겠어요. 뭐 롤렉스 시계를 찬다 그러고 페라리를 타고 다닌다 그러고 이런 것만큼 중요한 사회적 신분을 보여주는